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형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요즘에 20대 젊은 분들, 이분들 개인회생도 많이 하시고 개인 파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연령대별 개인회생 신청 현황을 보면요. 29세 이하가 16.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개인회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20대라면 지금 뭔가 꿈에 부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인데 과다한 채무 때문에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대 개인회생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개인 파산에서 이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서울 회생법원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이 2022년 대비해 가지고 30%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비율이 2년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서울 회생법원이 2023년도 개인회생 파산 사건 통계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2년보다 30.7%가량 증가했다고 해요. 연령대별 신청자 비중을 한번 살펴볼까요? 30대 분들, 이분이 30.4%, 그리고 40대가 28.5%라고 하는데요. 50대 분들이 18%, 60세 이상 이분들이 6.2% 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거 20대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 3,278건으로 2022년 2,255건보다 45.3% 증가한 점입니다. 20대 비율이 앞으로도 더 증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건 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0대 신청자 비율 2021년도 상반기에 10.3%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3년 하반기 17%로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측은요. 이 이유를 암호화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20대 경제활동이 다양해지고 그 영역이 확대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주식도 뭐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20대에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들이 많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0대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사회생활의 초년생이다 보니까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거는 좀 힘들다 보니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게 되는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한 달에 이제 갚아야 되는 금액들이 커지니까 계속 누적이 되면서 힘들어지는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고요.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이제 전세 사기건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90%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전세 사기에 엮이면서 돈을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오고 채무는 그대로 남아버리니까 많이 힘들어지시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젊은 분들이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렇죠. 그냥 뭐 부동산이 이러이렇다 하니까 네,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설명만 듣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뭐 임대차라든지 이분들이 보통 보면 자기 부동산을 소유하는 분보다 집을 전세라든지 임차해서 쓰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데 뭐 임차권 등기라든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경제개혁이 젊은 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최소한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경제개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이율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또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 젊은 분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잘안 되죠. 그렇죠. 네. 요새 무슨 각종 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젊은이들 위해서 청년 대출 해준 그런 거는 좀 예외적으로 하고 네. 근데 그것도 연차가 되면은 고율이에요. 그럼 맞아요. 그런 부분을 이 젊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제가 좀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는데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네. 주택보증공사 이런 데서 보증을 서주고 1억 2천, 1억 5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해주니까 그거를 꽁돈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결국에는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받다가 아까 노선생님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고금리 감당 감당을 못하고 못하죠. 개인회생으로 그냥 들어버리는 네네. 안타까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젊은 분들이 지금 개인회생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비해 가지고 개인 파산 사건에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있거든요. 이 센터를 통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서울 시민 개인 파산의 경우 86%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고령자일수록 상환 능력 부족으로 개인 파산 신청이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개인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50대 이상 무직자 비율이 무려 89.1%, 그러니까 10분 중에서 9분이 직업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반면에 직업이 있는 정기 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5.3%, 자영업자 비율 1.1%. 그래서 이분들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요거 참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파산 신청을 할 당시에 이 50대 이상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예금이라든지 임차보증금이라든지 부동산, 차량, 보험 요거를 보통 이제 청산가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재산가치 이 자산 총액이 1,000만 원 미만 이렇게 보유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진행을 할 때 법원에서 허용하는 생계비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1,110만 원? 그렇죠. 예. 월로 따지면 185만 원. 네, 네. 꼭 6개월 치죠. 면제 재산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재산에서 빼주죠. 네, 보호받을 수 있어요. 네, 예. 대부분이 이게 면제 재산 범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채무 발생 원인이 생활비 부족이라든지 사업 경영 파탄이 많았고요. 채무 보증한 거, 사기 피해, 이것도 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교육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이분들이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가 원리금이 소득을 이제 초과했다든지 아니면은 실직, 직업을 잃었다든지 해서 경영사정 악화, 사업 폐업 뭐 이런 순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50대 이상이 됐다고 한다면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연령대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하다 보면요. 개인회생을 한다든지 개인 파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가급적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아예 모든 비청산을 하고 새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노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물론 뭐 파탄의 시기가 나이가 들어서 오신 분들도 물론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 보시면 이미 파탄은 그 전에 왔는데 돌려막기를 하느라 몇 년의 세월을 보냈고 결국은 그 돌려막기를 하면서 생긴 채무는 본인이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이는 더 들었고 나중에 뒤늦게 파산은 했지만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는 힘든 나이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가정이 많이 또 파탄이 가정 해체가 문제예요. 네, 그런 점이 가장 안타까워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안 되겠다, 더 이상은 힘들겠다라는 걸 조금 미리 파악이 되셨다면 신용을 지키려고 그렇게 돌려막기로 노력하시지 말고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서 가정도 좀 지키시고 다시 또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드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가능할 때 그렇죠. 이제 그 신용을 지키려고 굉장히 맞아요. 노력들을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신용이라는 게 어느 한계가 있거든요. 네.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꿔가지고 그런 것보다 빨리 제가 이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뭐 권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요. 개인회생, 개인 파산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는데요. 맞아요. 네. 이거는 국가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도 다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빨리 이 비청산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힘이 좀 있을 네, 때 맞아요. 노력을 해가지고 가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개인 파산을 한다 그러면 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해체된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어요. 쉽질 않아요. 네. 그리고 하나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파산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는 자녀분들 빚을 갚아주다가 맞아요. 자녀분들이 어디 가서 창업을 하는데 네네네네. 이분이 돈이 없어. 그래서 내 부동산의 담보 맞아.
그리고 내 카드로 현금 대출 맞아요. 해가지고 돈은 젊은 분이 쓰고 네. 파산은 부모가 본인이 하고 네. 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찌 됐든 간에 50대 이상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신용이 문제가 있다, 또 경제 활동하는 게 힘들어진다 하면은 나뿐만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사실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맞아요. 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모든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새 출발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서 20대 개인회생과 서울 파산 신청자 중 50대 이상의 파산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회생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욱환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